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 내셔서 그 옆에 있는 댓글란에다가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4,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반기 핵심적인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리포트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도 함께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이끄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만큼이나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원전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원전에 대한 종말을 선언했던 국가들도 원전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스웨덴과 같이 원래 원전을 썼던 그러한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을 늘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활이 가속화가 됐는데, 문제는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국가들도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0년도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했던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한 종말을 선언을 했었는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을 확대해서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준비해 왔었는데, 지금까지에 대한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AI나 전기차, 수많은 첨단 산업이 커지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 많은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즉,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요. 핵 청정국인 호주에서도 총선을 1년 앞두고 야당이 원자력 발전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비칠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해서 7개에 대한 부지도를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전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주도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산업에서 더더욱 필요한 게 원전 에너지입니다. 이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즉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이 전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력 확보에 대한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서 최대 8배까지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전력 설비에 대한 확보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 설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설비를 원활하게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존보다 AI나 반도체, 전기차 등 전력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총 6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K원전에 대한 경쟁력들이 이번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프랑스를 제쳤던 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을 입증해 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주인공으로는 트럼프가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밝히면서 부통령인 해리스가 대체 후보가 될 것으로 상당히 유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선을 잡을 것으로 현재 시장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취임 첫 해인 2017년도에 보글 3, 4호기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가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현대화를 지원했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혁신 소형 모듈 원전, 우리가 알고 있는 SMR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공언했습니다. 즉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원전주의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산업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대통령 집권 당시에 줄곧 친환경 정책을 보였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원전 사업 쪽에서는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원전 사업이 더 커진다라는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9일에 초당적 지지를 받은 원자력 발전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원래 지어지는 시기보다 더 앞당겼고요. 원전 허가를 위한 기업들의 수수료를 줄이는 등 원전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당히 치열하게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쪽에서는 석유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두 당이 서로 같이 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사업입니다. 즉 미국에서는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을 필두로 주변 국가들이 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전 산업에 대한 모멘텀들은 꾸준하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이 산업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빌 게이츠도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특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수혜에 대한 본격화가 진행이 될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겠죠. 그 기업은 바로 K원전의 선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 들어가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체코에 대한 신규 원전 산업이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핵심 기기 납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게 되었습니다. 조단위 수주가 가능성뿐만 아니라 향후에 체코를 필두로 영국이라던가 네덜란드라던가 주변 국가로 유럽에 대한 진출을 위한 교두보까지 마련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에 대한 증기 발생기 등 1차 계통의 핵심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하고요. 증기터빈 등 2차 계통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 있는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공급을 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양을 두산결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24조 원 중에서 8조 원가량에 대한 목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챙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원전 산업이 커지면은 원전 산업에서 건설하고 수주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하지만 그 기업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24조 원에 달하는 원전 건설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 효과가 최소 50조 원은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가동이 되나요? 여기서 제가 일반적으로 60년이라고 했지만 60년을 보통 넘어섭니다. 80년, 9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60년인 원전에 대한 운영, 관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통상적으로 건설비에 맞먹는 경제 효과입니다. 즉, 이 건설에 대한 비용이 24조면은 60년 동안 진행되는 이 원전에 대한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한 매출이 24조 원에 육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2기를 짓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2기를 건설할 경우에는 정말 압도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덜란드나 영국 등 국가들에서 원전 발주가 본격화가 된다고 하면은 원전 산업에 대한 수혜가 본격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까지 몰렸었던 원전 산업을 회복시키게 되면은 단순히 원전에 들어가는 장비 기업들 혹은 건설 기업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변 사업까지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전에 대한 수주는 우리가 단순히 24조 원에 대한 수주가 나왔구나 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적게는 50조 원, 많게는 그 이상 100조 원대까지 압도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주문합니다. 실제로 당장 10년 이내로 대형 원전에 대한 시장 규모가 무려 800조 원, 소형 원전 규모 같은 경우에는 640조 원으로 약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 규모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시장 규모의 시장에 기회를 잡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체코 원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랜 기간 원전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2+2로 6기에 대한 원전을 이미 체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2기를 건설하고 추가적으로 2기에 대한 건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발전소에 대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는 국내 원전 산업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의 제2의 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원전 건설이 진행된 다음에 주변으로 전력을 보낸 송전망 사업 등 주변 산업에 대한 일감이 무려 17년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이 안에 들어가는 설계들 있죠. 이 설계 자체가 변경되거나 단종되기 전까지 이 기자재가 다른 공급사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계약했을 때 최소 10년 이상 공급하게 됩니다. 즉 이번 계약 이후에 유럽이나 네덜란드까지 우리가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경우 기존 대비했을 때 압도적인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이 커지고 그렇게 함께 커질 수 있는 산업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기업은 바로 보성파워텍입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가스에 대한 개폐기, 주상 변압기, 송전 철탑, 발전소, 발전소용 철 구조물 등 전력 산업에 사용되는 전력 기자재를 개발하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전문 철골 기업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단순하게 이 철골 기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충전소 등으로 인해서 송전망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를 보성파워텍이 글로벌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에 대한 전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해당 기업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선점하셔서 물량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 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밑에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끝났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올 텐데, 로그인 버튼,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은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보이시는 하단부에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이라고 보일 겁니다. 해당 자료집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진행해 놓았고요. 해당 파일, 나는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스크롤 내리셨을 때 나오는 2014년도 하반기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구 소장이 가능합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자,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그 안에다가 매매 전략부터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으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투자 전략 단기 급등주에 대한 내용들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될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만 확인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콘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